아, 이거 그래가지고 유튜브 일부러 찍는데 얼굴 안 나와도 되는데 괜찮으세요? 목소리 나가도 되죠? 예 목소리다. 네네. 내용물만 확인할게요. 네. 유명한 유튜버신가요? 아니요. 한 번도 뵌 적이 없네요. 네네네. 어린이 유튜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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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구동 김대리입니다. 지난 영상에 제가 호메틱스와 구글 TV를 비교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요게 아주 반응이 괜찮았었어요. 거기 달린 댓글을 쭉 보니까 다른 제품과의 비교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솔직히 저도 좀 궁금하고 해서 나름대로의 큰 프로젝트를 한번 기획을 해봤는데, 마침 또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도움을 주시겠다는 분도 계셨고, 모자른 부분은 제가 중고로 구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디서 빌려오기도 하고 해서 제가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OTT 박스 한 7가지 정도를 비교하는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제품들을 제가 지금 준비를 해왔고요.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구글 TV가 있고요. 샤오미 제품들이 있고, 제가 지금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호메틱스 제품도 있고, 딜라이브 H5, 그리고 지금은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지만 텔레비와 뷰잉 제품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제품들을 어떻게 비교를 해볼 거냐 하면, 제품의 성능보다는 제품의 기능 위주로 비교를 할 거예요. 저한테 문의하시는 질문들을 쭉 보면 이 제품은 이게 됩니까? 저 제품은 저게 됩니까? 뭐 요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고, 성능 비교는 하기가 힘든 게, 제가 쓰는 42인치 저가형 TV가 화질이나 음질을 비교할 만큼의 그런 성능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비교는 제품의 기능 위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품의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제품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기능 이외에 다른 특출한 기능이나 성능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산점을 줄 거고요. 또 사용하면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나중에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랑 점수랑 비교를 하는 형식으로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기본 사양입니다. 기본 사양이라고 하면 CPU, GPU, 램, 롬, 요런 기본 사양들이 되겠는데,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안 사실은 3, 4년 전에 출시한 제품이나 작년에 출시한 제품이나 CPU나 GPU나 램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거의 같은 사양의 제품들을 쓰고 있고, 이 샤오미에서 출시한 미스틱은 다른 제품들은 메모리가 2기가인 반면 이 제품만 1기가예요. 제가 여러 가지를 다 운영을 해봤을 때 약간 움직임이 더딤? 요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사양 면에서는 이 친구에겐 점수를 주지 않고 나머지 이 친구들에게는 1점을 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해상도 부분인데요. 여기서 또 미스틱만 풀 HD까지밖에 지원을 안 해요. 나머지는 모두 4K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4K를 지원하는 친구들에게 또 1점을 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버전입니다. 요거는 제품마다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 뷰잉 제품은 안드로이드 8, 이 샤오미 제품들 텔레비까지, 그리고 딜라이브 이 제품들은 안드로이드 9, 그리고 호메틱스와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만 안드로이드 10 버전을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운영체제의 지원을 생각한다고 하시면, 호메틱스는 버전 13번까지 지원이 된다고 홈페이지에 공표가 돼 있고요. 구글 TV야 자사 제품이니까 당연히 업그레이드 되는 만큼 지원이 되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9 버전인 이 제품들에게 1점, 그리고 호메틱스와 이 구글 TV에는 2점을 주겠습니다. 자, 다음은 확장성 부분인데요. 먼저 USB부터 볼게요.
먼저 구글 TV와 미스틱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이 전혀 없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확장성에서는 좀 취약한 부분이고요. 자, 다음으로 미박스 3 그리고 미박스 S에는 USB 2.0 포트가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딜라이브 H5와 뷰잉에도 역시 USB 2.0 포트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제품에는 1점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메틱스 같은 경우에는 USB 2.0에 3.0 포트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 USB 포트가 두 개 있을 때 유용한 점은 한쪽에 저장 장치를 연결하고 한쪽엔 키보드를 연결했을 때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 3.0 포트가 2.0 포트보다 속도가 더 빠른 건 아시죠? 아주 대용량의 동영상을 재생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USB 부분에서는 호메틱스에게 2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확인해 볼 부분은 음성 출력인데요. 제가 음성 출력을 따로 확장해 놓은 부분에 가산점을 준 이유는 스피커가 없는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음성 출력을 따로 마련해 놓지 않으면 음성을 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 출력을 지원하는 OTT 박스에도 가산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 TV와 미스틱은 출력 단자가 없고요. 이 딜라이브 H5도 음성 출력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뷰잉 같은 경우엔 여기 보시면 이제 음성 출력을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뷰잉에게 1점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박스 3 텔레비전, 그리고 미박스 S, 그리고 호메틱스, 이 제품은 이 음성 출력 단자가 아날로그, 디지털 둘 다 지원을 해줍니다. 호메틱스 역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같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 제품에 대해서는 2점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확장 부분인데요. 먼저 이 뷰잉에 보시면 HDMI 입력 단자가 두 개가 있는데요. 요걸 가산점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가산점을 줬는데, HDMI 입력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모니터 같은데 여러 장비를 꽂아야 될 때 유용할 것 같아요. 이제 OTT 박스로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뭐 게임기라든지 다른 셋탑이라든지 이런 거를 꽂아서 쓸 때 입력 단자를 두 개 더 준다는 거는 유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뷰잉에도 확장성에 대해서 1점을 주고요. 이 호메틱스에 보시면 측면에 마이크로 SD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언제 유용하냐면 제가 지금 비교하는 제품들이 공통적으로 내장 메모리가 8기가예요. 근데 이것도 깔고 저것도 깔고 안에 뭐 동영상도 보고 하려면 외장하드를 넣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붙박이로 롬을 늘려주는 그런 방식을 쓸 수 있는 제품은 이 마이크로 SD가 들어가는 호메틱스밖에 없어요. 요거는 제가 32기가 마이크로 SD를 꼽고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저장 공간을 늘릴 수 있다 보니까 뭔가 앱을 많이 깔아도 운영이 좀 원활해진 느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가산점을 1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터넷 지원 부분인데요. 자, 텔레비, 미박스 3, 미박스 S, 미스틱, 그리고 구글 TV. 이 제품은 유선 인터넷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뭐 미스틱이야 어차피 4K를 지원하지 않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 4K를 지원하는 이 세 제품에 유선 인터넷이 없다는 건 조금 안타까운 일이에요. 좋은 공유기를 사용하면 무선 인터넷으로도 4K 재생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좋은 공유기 비쌉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환경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무선 공유기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공유기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4K 재생을 위해서 유선 인터넷이 있다는 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뷰잉에도 이더넷 포트가 있고요. 딜라이브 H5에도 유선 인터넷 지원합니다. 호메틱스 박스큐에도 역시 유선 인터넷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유선 인터넷을 지원하는 이 세 제품에 1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운영체제와 앱에서 제공하는
기능 비교를 할 건데요. 캐스팅, 미러링, 뭐 구글 홈과의 연동성, 제가 비교하는 7가지 제품 모두 다 정상적이게 작동을 했고 안정적이게 작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OTT 서비스죠. 유튜브, 넷플릭스, 프라임 비디오, 왓챠, 웨이브 모두 무리 없이 작동을 했는데, 자, 여기서 문제는 티빙이에요. 티빙이 신기하게 플레이스토어에도 있고 깔리기도 하는데 실행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 텔레비 제품과 뷰잉 제품은 티빙 앱이 실행이 됩니다. 심지어는 이 텔레비와 같은 미박스 3 제품에서도 티빙이 실행이 돼요. 나는 OTT 박스를 보는데 티빙 시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3가지 제품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들에게 1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기능적으로 항목을 하나 더 꼽은 게 휴대성인데요. 지금까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대성은 크롬캐스트와 미스틱이 가장 좋죠. 나는 휴대성이 좋더라도 4K 화질을 원한다 하면 크롬캐스트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뭐 4K까지는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미스틱을 선택하시면 돼요. 다니실 때 미스틱은 이렇게 리모컨이랑 미스틱만 들고 다니시면 되고요. 크롬캐스트 역시 이렇게만 휴대를 하시면 됩니다. 단 이 크롬캐스트의 전원이 C타입으로 1.5A 이상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TV에서 딸려 나온 USB 전원으로는 구동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휴대용으로 이용하실 때는 별도의 아답터를 가지고 다니셔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할 기능은 전용 앱의 지원 여부입니다. 전용 앱을 지원하는 기기는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했었던 뷰잉과 텔레비가 있는데 이 제품은 이제 서비스가 끝났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요. 자, 딜라이브와 호메틱스, 이 제품은 제품의 구매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앱들이 있습니다. 전용 앱을 지원하는 이 두 제품에게 먼저 점수를 1점씩 드리고요. 이 전용 앱들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살펴보고 각 제품의 점수를 채점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결한 OTT 박스는 뷰잉이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리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잠깐 뷰잉을 연결을 했는데, 저기 상단에 보시면 다른 OTT 박스에는 없는 입력이라는 단자가 있는데 이걸 실행을 하시면 HDMI 1번, 2번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기 위해서 HDMI 1번 입력 단자에 제가 갖고 있는 블루레이 플레이어를 연결을 해봤는데, 제가 연결한 블루레이를 바로 실행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뷰잉 리모컨으로 볼륨 정도는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게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뷰잉을 연결한 이유는 모든 OTT에 깔리긴 깔리지만 실행할 수 없었던 저 티빙을 한번 실행을 해보려고요. 자, 티빙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저는 지금 무료 회원이라 깔리긴 깔리지만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이렇게 시청하기를 누르면 로그인을 하라고 나옵니다. 아마 로그인을 해도 다시 보기 신청을 위해서는 티빙 과금이 필요할 거예요. 자, 제가 이번에 연결한 제품은 딜라이브인데요. 딜라이브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기기이지만 자사만의 독립적인 이런 바탕화면을 구성을 해주고요. 다른 OTT처럼 이렇게 안드로이드 TV의 UI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딜라이브 I라는 앱이 있는데 뭔가 컨텐츠들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넷플릭스나 프라임 비디오에 익숙해 있는 유저라면 정말 볼만한 영화가 거의 없는 그런 서비스고요. 이 딜라이브의 핵심 서비스라고 하면 이 티빙 TV라는 앱인데요. 이 기기만 구매를 하시면 별도의 과금 없이 티빙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들을 무료로 감상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예능 쪽을 이렇게 보면 뭐 최근에 했었던 신서유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다른 회차 보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광고 하나 보게 되면 해당 회차의 컨텐츠를 감상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딜라이브가 이 서비스를 언제까지 유지해 줄지 모르겠는데 티빙 예능이나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티빙 TV가 지금 현재 티빙에서 지원하고 있는 TVN이나 JTBC 같은 TV의 실시간 TV를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 연결한 제품은 호메틱스고요. 호메틱스에서 제공하는 개별 앱 중에는 우노 플러스라는 앱이 있죠. 웨이브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TV들을 이 리모컨의 채널 업다운 버튼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메틱스 실시간 이거 유료다 뭐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 보시면 일반 화질 무료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웨이브에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HD에서 SD 사이를 넘나드는 요런 화질로 무료로 감상이 가능하신 앱입니다. 솔직히 호메틱스는 이 앱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채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가 낮은 순부터 발표를 할게요. 제일 점수가 낮은 제품은 미스틱 2점 받았고요.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1점, 그리고 휴대성 부분에서 1점 해서 2점 받았습니다. 자, 이 제품의 가격은 4만원입니다. 구매 대행 제품이고요. 구매하시면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보름 만에 도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제품은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고요. 5점 받았습니다. 메모리 부분에서 1점, 4K 부분에서 1점, 그리고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2점 받았고요. 휴대성 부분에서 1점 받았습니다. 그래서 5점입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약 8만원 정도 합니다. 배송비까지. 요것도 역시 구매 대행 제품이고요. 신청하시면 뭐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보름 정도 걸려서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미박스 S 그리고 딜라이브 6점 받았습니다. 이 미박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에 1점, 해상도로 1점, 그리고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1점, USB로 1점, 그리고 음성 출력 부분에서 2점 받아서 총 6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6점을 받은 이 딜라이브는 메모리, 4K, 안드로이드 버전, 그리고 USB, 그리고 유선 인터넷 지원, 거기다가 티빙 TV라는 전용 앱에 1점 해서 6점을 받았습니다. 이 미박스는 7만원 정도의 구매 대행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얘도 역시 배송 기간은 비슷하게 걸릴 것 같고, 같은 점수를 받은 이 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6만 9천원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제품은 그 티빙 TV라는 전용 앱을 쓸 수 있다는 아주 이점이 있기는 한데, 그 앱을 쓴다는 값어치 치고는 조금 가격이 비싼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공교롭게 이 뷰잉과 텔레비 그 서비스가 끝난 제품들이죠. 이 제품이 나란히 7점씩 받았는데요. 이 뷰잉은 메모리, 4K 지원, 그리고 USB 2.0, 음성 출력, 또 HDMI 입력, 그리고 유선 인터넷, 그리고 티빙 앱이 돌아간다는 것까지 해서 7점을 받았고요. 이 텔레비는 뷰잉처럼 HDMI 입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디지털 출력을 지원해 주면서 7점을 받았습니다. 이 두 제품 다 지금 새 제품은 구할 수는 없고요. 중고가로 한 4만원 선에서 구매가 가능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호메틱스 박스 Q는 11점을 받았습니다. 메모리에서 1점, 4K에서 1점, 안드로이드 버전 10으로 2점 받았고요. 그리고 USB 2.0, 3.0 두 개 다 지원을 해서 2점 받았고, 음성 출력, 아날로그 디지털 출력 두 개에서 2점을 받았고, 마이크로 SD 지원으로 1점 더 받았고, 그리고
유선 인터넷 지원으로 1점을 또 받았고요. 그리고 우노 플러스라는 전용 앱 사용으로 1점을 더해서 총 11점을 받았습니다. 기능적으로는 현존하는 OTT 박스 중에 호메틱스가 좀 압도적인 것 같고요. 가격은 얼마 전에 행사했을 때 99,000원에 구매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은 129,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관계자분하고 연락을 해봤는데 뭐 추후 행사 계획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그 기간에 잘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아주 가성비 좋은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서교동 김대리였고요. 여기는 서교동 우리집입니다. 감사합니다.